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방도시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대도시에 비해 적은 대중교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산시가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산시 안성민 교통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요즘 서산시 대중교통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희 서산시는 지금 대중교통 체계의 전면 개편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3년 12월 달이죠. 저희 지역의 유일한 운수업체인 서령버스가 약 8일 동안 경영 악화로 운행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4년 5월에 법정 관리, 즉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서 도시교통 관련된 전반이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인 이동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이제 교통망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이에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단순한 대중교통의 복구가 아닌 근본적인 교통체계 재설계를 선택을 했고 저희가 시내버스 434개 노선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해서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비효율 노선 조정이라든지 수용답형, 즉 DRT 공공용 버스인 행복버스를 도입을 하고 교통불편 지역을 위한 행복택시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의 틀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시민 중심 교통복지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되겠고요. 네. 서령버스의 구조 개편과 법정 관리와는 별도로 서산시 차원의 특별한 교통 시스템 전체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특히나 더 눈에 띄는 부분이 행복버스인데요. 기존 버스와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행복버스는 이용객이 직접 호출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버스는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표에 정해진 노선에 맞춰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 행복버스는 저희가 이제 이제 셔클 앱이라고 있거든요. 그 앱이라든지 또 전화로 호출을 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AI가 자동으로 이제 배차라든지 경로를 설정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시민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통체계 전환을 위해서 저희 서산시가 올해 2월 18일부터 내년 1월 달까지 대산읍, 해미면, 고북면 이 3개 지역을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저희가 지역별 운송 수지와 환승 거점 여부 등 종합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고요.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미리 호출만 하시면 원하는 시간대에 이 행복버스를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이 행복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은 약 1,900여 명 정도가 되시고요. 네. 대산에는 798명 정도, 해미, 고북 합쳐서 한 1,100여 명분이 행복버스를 잘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또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이나 승강장간 거리가 멀었던 마을을 위해서는 그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또 가상 승강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네. 함께 모여서 행복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이 행복버스 제도는 저희가 단순한 노선 증차나 보완이 아닌 교통의 형식을 바꾸는 새로운 어떤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8대 버스 외에 내년에 성과 분석을 잘해서 이것이 또 효율적인 대중교통에 맞다고 하면 저희가 운산이나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데요. 이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도입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는데 불편 지역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행복 택시도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서산시에서는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대중교통 불편 지역의 시민분들을 위해서 도입된 어떤 새로운 교통체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100원 택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나 시 소재지까지 100원만 내시면 쉽게 행복택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서 약 8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분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 행복택시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하고 또 교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2023년 11월 달에 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버스 승강장에서 800m가 아닌 600m 이상으로 완화를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10가구 이상 마을이라는 조건도 삭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3년도 당시보다 약 이용 대상자가 4배 정도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는 329세대에 약 610여 명의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828세대에 약 한 1,360여 분이 지금 행복택시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지역별 교통 여건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시민의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산시에는 이 시민들의 이동권 사각지대가 없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서산시의 유일한 운수업체인 서령버스가 2024년 5월부터 이제 법정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 구조와 경영,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진단을 했고요. 인력과 차량, 외주 비용 등을 포함한 경영 효율화 방향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이제 시가 추진하는 교통 개편 정책과의 연계성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행복택시 확대 도입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15개 노선을 감축을 하고 행복버스 시범 도입 지역인 대산읍과 해미면, 고북면에 있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평일 기준 97개의 회차를 같이 소통을 해서 협의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저희 서산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령버스 운수업체와 적극적인 소통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024년 5월 달에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대전지방법원에서 M&A 진행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중에 M&A가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경영진과 새로운 또 그 운수업체가 서령버스를 또 인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서비스가 되는 그런 그 건실한 운수업체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거듭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변화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시민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통, 또 교통 약자나 또 타 지역으로의 이동 확대까지 좀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저희 서산시에서는 이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버스라든지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이제 여러 제약과 또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체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호출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그 특별교통수단 14대와 바우처 택시 5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올해 안으로 특별교통수단 4대, 또 바우처 택시 2대를 더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2025년 4월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약 한 1,900여 분 정도가 계시고요. 이 중에 이제 장애인이 792명, 노약자가 1,194명, 그리고 임산부가 8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저희 서산시에서는 광역으로 가는
교통망의 확충이라든지 개설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성현 테크노밸리에서 출발을 해서 대산읍을 경유해서 서울 남부터미널로 가는 그 새로운 또 서울 시행 그 직행 노선을 또 개설한 바가 있고요. 네. 올해는 5월 1일부터 서산 공용터미널에서 부산 서부 사상터미널까지 직행하는 또 시외버스 노선을 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산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세심한 복지 서비스와 광역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개선과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요즘 1가구 2차량이 좀 흔한 모습이죠. 네. 서산시도 차량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시내권, 특히 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교통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서산시에서도 이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오토바이인 이륜차를 제외하고 약 한 10만 8천 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 18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도 같이 이제 늘어나야 이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불편민이 생기지 않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그 주차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내권이라든지 특히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부족 민원이 지금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민간 쪽에서 봤을 때 이 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충분한 투자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 부분에서도 이제 주차장 사업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사업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시에서 이제 공용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이런 주차 불편 민원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제 숙제이며 또 과제를 또 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저희 주관 부서인 교통과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용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또 개방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주차장이 이제 시내권이나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부족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통과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유유지의 토지를 찾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적인 사항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민분들에게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분들께서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시내, 특히 상권이 좀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또 그런 부분이 또 대부분 토지 매입 비용이 좀 커서 공영 주차장 조성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용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개인분들의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임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임시 공용주차장은 사용하지 않는 그 개인의 토지를 저희가 시에서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시에서는 그 개인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요. 네. 시에서는 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시에서 토지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유유지로 방치될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하고 또 개인 토지 소유주하고 윈윈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임시 공용주차장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서산시에는 약 한 130개소의 임시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요 임시 공용주차장을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에서 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 당장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시민들께 좀 한마디 당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 서산시에서는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형 고정형 카메라가 약 7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동용 단속 차량을 2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민신고제로 신고를 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에 소방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네. 내가 무심코 하는 불법 주정차가 결국은 타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나한테도 피해와 재산상 또 인명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는 삼가해 주시는 게 나와 타인을 위해서 다 좋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일반 자동차 주차난도 있겠지만 또 대형 화물차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서산시는 석유 화학단지가 유치되어 있어서 대형 화물차의 보유 대수도 좀 많고 또 이동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화물 자동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화물 차고지 조성에 대한 요구도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저희 서산시는 울산 여수에 이어서 이제 대산공단 석유화학 3대 석유화학 단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산공단과 성현에 있는 테크노밸리 등 저희 서산시는 일찌감치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고요. 이로 인해서 대형 화물차 이동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물차 관련된 기사님들의 화물차 고지 조성 요구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요. 저희 또 서산시가 보유한 화물차 주차 변수는 약 한 1,500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서산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 차량은 약 2,0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타 지역에서 저희 운송과 관련해서 저희 서산시 쪽으로 운행을 하고 정박을 하는 이런 차량도 이제 상당히 많다고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그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산항 인근 화곡리 공동묘지 약 한 4만 평방미터 일원에 그 대형 화물 차량 한 3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용 화물 차고지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서 분묘 일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도비 지원을 받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인허가 절차들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늦어도 2028년에는 화물 공용차 차고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통안전이야말로 시민 생활에 또 가장 밀접한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서산시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 등 보행자, 적색 자녀 표시 시간 등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국도 29호선 일부 구간에 감흥 신호가 설치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국도 29호선 대산 방향은 그 대산공단과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극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흥 신호를 통해서 주 도로에, 그러니까 부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주도로의 직진 신호를 최대한 늘려주는 감흥 신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호 시스템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 해소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서산시 교통과에서는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불편한 부분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통해서 저희 서산시와 시민분들께서 함께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서산시, 도약하는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